취재진이 입수한 한 노조의 회계장부. 그런데 수상한 내용들이 보입니다. 대략 한 17년간 한 10억 정도는 받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령 직원 의혹을 받는 이에게도 인건비가 지급된 흔적이 보입니다. 본 적이 없는데 거의가 아니라 본 적은 없는데. 과연 노조의 자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인 것일까? 이 감사에 넘어갔다는 게 약간 좀 의아할 정도의 좀 부실한 증빙이긴 해요. 이거는 동아리 수준도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노조의 회계 장부를 집중 추적,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7의 이태영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자료는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한 노조 지부의 회계 장부입니다. 현재 정부와 양대 노총이 강대강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회계 장부의 제출을 두고 노동개혁이다, 노동탄압이다라며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계 장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추적해봤습니다. 지난달 23일, 취재진은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강원도의 한 지역을 찾았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문성호 씨. 그는 전국 공무원 노조 한 지부의 간부였다가 2년 전 탈퇴했습니다. 이제껏 정치권이든 뭐 수사기관이든 언론이든 그쪽 거대 기득권 노조에서 뭔가 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국민들과 시민들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보자 문 씨는 노조 회계장부 가운데 한 항목을 보여줬습니다. 파면된 직원에게 매달 지급된 월급 명세서. 매달 600만 원이 넘는 돈이 급여 명목으로 특정인에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대략 한 17년간 한 10억 정도는 받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항목을 더 들여다봤습니다. 명절 휴가비 260만 원과 정근 수당 200여만 원, 그리고 시간 외 수당과 연가 보상비까지 모두 포함돼 있었습니다. 전국 전국로의 개국 공신입니다. 같은 초창기 세던 멤버들이죠. 그분들이.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 총파업 때 이제 파면을 당해서 그때 이후로는 계속 생계비를 받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 씨는 월급 명목으로 노조비가 지급된 해고 공무원이 또 있다며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노조가 이들에게 돈을 지급한 근거는 노조 규정에 명시된 희생자구제. 하지만 문 씨는 구체적인 지급 액수와 기간 등은 탈퇴하고 나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런 내용을 몰랐어요. 근데 그분들은 절대 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10년 동안 같이 일했던 간부들조차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급된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조합비로 그렇게 좀 희생자부적임으로 많이 받고 계신 것도 알고 계셨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회계 자체를 그 기존에 계셨던 분들께서 꽉 쥐고 계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까지는 확인을 해볼 조차 뭐 엄두를 못 낸 거죠, 사실상. 그런데 제보자 문 씨는 이들이 해고 뒤에도 노조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도 노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던 분들은 그냥 뭐 아침 9시부터 6시가 있는 게 얼굴 한번 쓱 비추고는 자기들 뭐 그런 사업장 뭐 하고 뭐 그쪽으로 일하러 가요. 생계비는 다 받고. 대박이죠. 똑같이 그냥 다 이거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게다가 문 씨는 노조 규정상 희생자 구제기금을 받는 조합원은 수익 사업이나 취업이 제한돼 있는데도 이들이 영리 활동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규정 규칙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은 영리 활동하고 겸직하면 안 되는 다 하고 있더라고. 여기 보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왜 자기 편이라고 왜 이 규약 규정에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환수해야죠. 문 씨의 주장이 사실일까? 취재진은 법인 등기부 등본을 통해 이들이 다른 법인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각각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체육단체 회장직을 맡고 있는 A씨를 만나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해고 공무원 A씨는 자신이 그 어떤 영리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그 희생자 그 구제기금을 이제 받으셨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회장직을 하는 게 여기 비영리 단체예요. 저희가 뭐 급여 받는 게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조합원들 건강을 위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시하고 협의하고 노조에서 사업으로 다 회비를 받으세요. 활동비를 받으세요. 아니다. 나는 희생자 구제 기금이 나오는 거다. 나는 활동이다. 내가 절대 돈 받으면 안 된다. 좀 그렇게 얘기했고요. 하지만 같은 단체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 해고된 한 직원은 A씨가 실제로 활동비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고정 활동 고정 비용으로 있죠. 월 60만 원씩 가져가요. 월 60만 원이요? 어디서요? 고정 지출료. 그러면 6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720조. 어떤 일종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할 어떤 직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수입도 생길 여지가 있으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상 취업하고 있는 자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영농법인 등기에 감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다른 해고 공무원 B씨는 어떨까? 그의 입장을 듣기 위해 농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계세요. 하지만 그는 농장에 없었고 수차례 전화해도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700만 원 이렇게 받으면 이걸 과연 구제기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 희생자 구제기금이라고 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투쟁이나 그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일정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희생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한 기금이에요. 일반적으로 구제급여라고 하는 것은 사회 보장적인 성격이에요. 구제기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개념, 정의 자체에 반하는 정도로 과한 금액이 아닙니다. 회계 장부상 수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인건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받은 한 직원. 그는 민주노총 한 지부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비정규직 위원장이죠? 근데 이 사람 우리 상근 직원으로 돈을 받고 있었죠. 그는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에서 파견된 직원인데 제보자는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0만 원씩 8개월 동안 인건비가 지급됐지만 아무도 정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조합원들은 아무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 사람이 상근 직원이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고스트인데 돈은 받아가. 본 적이 없는데 거의가 아니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회계 장부를 보니 그는 김값 60만 원을 환경미화 투쟁기금 명목으로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입장을 듣기 위해 그를 찾아가 봤습니다. 연석 씨 위원장님.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네. 조선일보하고는 다시 전화로 입장을 물었습니다. 오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알아서 작성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소송 진행 중입니다 지금. 왜 전공로 지역 지부장은 유령 직원 의혹을 받고 있는 그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했을까? 채용 관련해서 뭐 제보가 와가지고 노조 회계장부에 수상한 자금. 그런데도 당시 내부회계 감사에서는 특별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노조 회계 감사위원장과 어렵게 접촉을 해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이름만 걸려서 제가 근데 실질적으로 뭐 활동했는 적이 없거든요. 거기 가서. 아, 활동한 적은 없으시고. 감사를 한 적이 없으니까 제가 그때도 이름만 걸렸었으니까. 그럼 거기서 좀 부탁을 해가지고 이름을 좀 올려주셨던 거예요? 그는 실제로 회계감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근데 원래 노조 회계 문제가 감사를 내부 사람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었나 봐요. 일단 그 전부터도 이제 그 전에도요. 실제 뭐 회계 감사 업무나 이런 것들을 따로 하진 않으셨고요. 한 적이 없고요. 그거는. 노조원의 조합비가 일부 인건비로 불투명하게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내부 조합원으로 구성된 회계감사의 역할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조의 다른 자금은 투명하게 쓰이고 있을까요? 취재진은 다른 항목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 회계장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취재진은 입수한 회계장부 가운데 일부인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내역을 따로 분류해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지출 항목을 분석해봤습니다. 문제가 좀 심각해 보입니다. 전문가는 예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문제가 더 심각해가지고 저도 좀 소름이 돋는데 이거는 동아리 수준도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이 없어 어떤 이유로 몇 명이 참석했는지도 모를 회식과 아니 지금 소주가 지금 8병인데 그죠? 조합원 환영 행사 했는데 85만 7천원.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증빙 자료가 빠진 행사는 유독 자주 등장했습니다. 48만 원을 썼는데도 하루? 복직 요구를 왜 종로에 오셔서 했지? 굳이 뭐 종로까지 오셔가지고 오프에서 하실 이유가 있나요? 노무사는 누군가 돈을 유용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의심스러운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출 형식이 현금이란 말이에요. 저희는 뭐 보면 바로 알죠. 그래서 뭐 본인이 뭐 어떤 활동을 했기 때문에 60만 원을 받는다 이런 건지 가족이랑 예를 들어서 60만 원치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합원 신규 조합원 간담회 했다. 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다 그런 식이에요. 뭔가 수상쩍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는 회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노조에 매달 들어오는 조합비는 1,200만 원. 그는 사용하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오는 거는 이제 1,몇백만 원 이제 들어오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들어온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한 5명 미만이라는 어떤 내용을 저는 확인을 했고요. 그분들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류의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회계 규정에는 없는 조직 사업비가 장부에 적혀 있는 것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사업비라고 하는 항목에 조직 사업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직 사업비라고는 일단 없어요. 비슷한 걸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대외 협력 사업비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장부에 첨부된 정보는 영수증 한 장이 전부. 그나마 그 내용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회계사는 영수증상 나와 있는 수많은 술자리와 회식자리가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포장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라는 곳에서 14만 8천 원에 대한 지출 내역만 있고 왜 이게 필요했는지, 정말로 누가 참석했는지 등등에 대한 세부 정보는 아무것도 찾을 수는 없어요. 이 내용만으로는 사실 이 영수증을 그냥 길 가는 걸 주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출해놓고 나중에 현금으로 환불 받는 경우들도 있고. 장부를 살펴본 회계사의 총평은 한마디로 기준 미달. 사실 여기에는 정상적인 의견이 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해야 되는 거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기준점 미만입니다. 회계장부를 일반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열람을 요청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본인 동료가 아닌 본인의 선배 노동조합원, 간부 노동조합원에게 제가 재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싶으니 열람을 요청드립니다 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취재진은 노조 회계의 문제점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민주노총 출범에 관여했던 한 인사를 만났습니다. 이 인사는 채권과 부고장을 활용하는 노조의 기금 조성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계좌가 뭐냐면 노동조합 계좌예요. 개인 돈하고 공금하고 섞어 쓰는 거죠. 이건 법 위반이에요. 아니 개인 통장하고 공식적으로 노동조합 통장으로 부고장으로 이걸 같이 쓰면 이건 저는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겠어요? 희생자 구제기금 조항 신설에도 관여했던 그는 현재는 그 목적이 변질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금을 안 떼니까 자기 동기보다
그때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30에서 50만 원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을 안 하고 급여를 받으니까 뭐예요? 다른 일에 종사를 해요. 처음에는 노조 탄압을 못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로 시작은 좋았으나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는 한 자동차 제조기업을 예로 들며 노조 회계장부 투명성을 둘러싸고 일부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동차에서 그 선물 같은 경우를 노조에서 짝짝꿍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야 여기에 15,000원짜리냐 5,000원짜리도 안 되는데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개나 입혀라 이래가지고 이런 이게 불법 비리들이 이렇게 발생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노동조합원들 요새 똑똑합니다. 근데 이게 황당무계한 이런 노동조합 집행부 이런 발상 이런 경우는 이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최근 5년간 양대 노조에 지원된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은 약 1,500억 원. 전문가들은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회계 투명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군다나 노조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정부 나라 돈이니까요. 이게 다 우리들 세금 십시일반 해가지고 모여진 돈이 우리나라 1년 몇백조 중에 일부분이 그 노조에 쓰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돈을 쓸 때는 그게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5년간 그 국가와 17개 시도에서 노조에 지원한 규모를 따져보니까 1,500억 원 이상 정도가 됐거든요. 거기에다가 조합비 15%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것이 또 연간으로 따져보면 약 4,000억 원이 세액공제가 되는 거는 결국 세금을 내야 될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이 국민 혈세가 지원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국회에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회계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너무 허술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조가 무법천지 영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계 가지고 장난 많이 친 거고 농간을 부린 거고 회계 비리가 있어도 이제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이제 감사 자격도 내부인이 되면 안 되게 외부인을 해놓고 또 외부인이어도 감사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계를 볼 수 있는 사람 자격 요건을 법적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회계 등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전국적으로 322곳. 이들 가운데 42%인 136개 노조는 지난달 말까지도 회계 등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왜 제출을 거부하는 걸까? 지난 24일 취재진은 한국노총 서울본부를 찾아갔습니다. 지하 자료실에는 5에서 10년 사이 회계 자료들이 전부 보관돼 있었습니다. 그 상담소에 상담원들 급여 나가는 자리예요.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조 조합원이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법률상으로도 조합원들한테만 공개하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와서 요 조합원이 확인되고 그거를 이제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여기 항상 비치돼 있고 다 보여줘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정부가 장부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 탄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걸 우려하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처럼 국고 보조금 가지고 저희를 길들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동조합은 자주성과 자율성이 생명이거든요. 민주노총은 노조 회계 투명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휴대전화와 통화 안 합니다. 전문가들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이제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합니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노조가 그동안에 견제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더군다나 노조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 돈을 받고 쓰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불투명하게 해도 아무런 그 문제가 없었던 그러한 관행이 생겼고 그것이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의 목적이니까 국가가 재정을 투입한 거 아닙니까? 세금을 면제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의무를 다 하고 하는 건 국민에게 내가 그 의무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해야죠. 앞으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제고는 시대적인 변화이고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이다.